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올해 소득이 좀 많아지신 작가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놀라시지 말라고 세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게 사람들끼리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저 사람 뭐 탈세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온도차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다. 그 세금 좀 내면 되지. 그거를 탈세를 하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세무조사예요. 뭐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막 검사가 이렇게 압박할 때 우리 한번 장부 한번 까볼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세무조사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괜찮을 기업들이 사실 잘 없을 겁니다. 그게 큰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그렇고 그리고 어 우리도 사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제가 봤을 땐 국민의 미취학 아동들 빼고 뭐 미성년자들은 처벌이 안 될 테니까 성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90% 이상이 사실 까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르고 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작가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 그거 별 문제 없던데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유능한 세무사라고 하면은 세금을 줄여주면 유능한 세무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세금이라는 게 어, 명확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판단의 기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세무사가 있고 어떤 세무사는 이것까지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관련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무사에 가더라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무서에 전화를 하셔도 네, 잘 모르겠다고 할 겁니다. 네,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 아무튼 근데 세금을 줄여준다 그래서 유명한 세무사한테 맡겼다가 네, 그게 나중에 다시 더 크게 가산세, 벌점 이런 걸로 날라와서 크게 돌아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잘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이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분기별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또 기업들에선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좀 파고 들어가면 복잡한데 저희 작가들은 대부분 면세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입하는 물품들은 다 부가세가 붙어 있는 품목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가세는 우리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급을 내가 크게 받을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뭐 되실수록 너무 큰 환급은 받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너무 환급을 크게 받으면 세무조사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큰 세금이 뭐가 있냐면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이거랑 나눠서 연금,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이상까지 내면은 그냥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소득선 정도까지 안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나긴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한선이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는 비례해서 늘어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중요한 거는 과세 구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회사나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가끔씩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은
연말이 되기 전에 이거 빨리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했었을 때 어떤 구간에서 10,000원만 넘어가더라도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세금을 뭐 수천만 원, 막 수억 원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무지한 쪽일 겁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2만 원 건강보험료 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그 욕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긴 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특히 결혼을 하신 작가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셨으면은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직장 다니는 배우자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법이 바뀌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게, 자, 그냥 집에 일하는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자식, 와이프, 그리고 부모님까지 한 사람이 직장인 건강보험료만 내는데 그걸로 한 6명, 7명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이걸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개인 사업자들이랑 되게 다르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직장인 분들이 개인 사업자의 한 절반 이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내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좀 비슷하고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집에 6명 있으면 6명이 다 따로따로 내야 되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자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해도 자기 입장이 아니면 다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자,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일단 종합소득세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율이 6%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내는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 정도인데 세율이 15% 정도인데 누진공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뭐 1200만 원, 4600만 원 이러면 한 달에 한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서 350만 원 뭐 그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해도 사실 내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근데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세금을 내가 낸다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야, 어차피 너네 10명이 내는 세금보다 내가 내는 세금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당당한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뭔가 부자들은 탈세를 많이 하고 나는 세금 성실히 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냅니다. 자, 그래서 8,800만 원 초과, 4,600만 원에서 8,800에서 24% 정도 되고 누진 이렇게 되고 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테니까 자, 소득세 계산기로 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을 내가 1년에 아까 그 소득 구간에 있었던 4,600만 원 정도 본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필요 경비가 보통 한 내가 미술 작가가 전체에서 30% 정도를 경비로 썼다 라고 그냥 치도록 하고요. 인적공제 이런 거 빼고 국민연금을 내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자,
실제 종합소득 자체가 4,600만 원이지만 내가 필요 경비로 1,38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은 실제로는 3,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70만 원? 한 달에 270만 원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부담세액이 한 400만 원 이 정도 될 텐데 요거는 지금 아주 간략하게 계산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270만 원 내는데 내가 한 어떻게 보면 두 달치의 월급을 세금으로 내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그게 세액 공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4,600만 원 이하는 108만 원 이게 공제가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 실제 세율은 300만 원 이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내가 한 달에 300, 뭐 400 요 정도까지는 세금을 냈었을 때 내 한 달치 월급, 한 달치 벌어들인 수익 정도를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굉장히 세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내가 1억 원 정도 올해 벌었다. 갑자기 소득이 좀 많아지셔서 이 정도 벌어 들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료비랑 이런 것 정도 하니까 한 30% 정도 했다. 국민연금은 그냥 그전 연도 거 적용이 돼가지고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억 원을 벌었는데 3천만 원을 썼으니까 실제 소득 금액은 7천만 원. 한 달에 거진 한 6천만 원 꼴로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200만 원 정도가 내가 낼 세금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공제되는 게 있기는 하죠. 요것도 자 내가 1억 원을 벌었지만 과세 구간은 여긴 거예요. 4,600에서 8,800. 왜냐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은 7천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520만 원 정도가 공제가 되네요. 그래서 한 700만 원, 7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벌었으면은 소득세도 한 700만 원 정도 낸다. 아, 위에 실수가 있었네요. 국민연금을 200으로 해야 되는데 20으로 했었네요. 아무튼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누진공제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이 있으면 38%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은 이 3억 원 전체의 38%를 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3억 원이 되기 전까지 8,8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는 3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했었을 때 이게 정확하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요 정도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밑에 구간에서는 밑에 구간의 세금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누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세금은 이제 본인의 한 달 수익이 이제 뭐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랬었을 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올해 작품을 많이 팔아서 2억 원 정도 했고 그리고 재료비로 한 6천만 원 정도 썼다.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뭐 국민연금은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냈다. 했었을 때 자, 실제로 2억 원을 벌었지만 경비로 6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3,627만 8천 원인데요. 자, 35%의 누진공제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1,490만 원,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를 뺀다라고 하면은 2,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과세 구간이 되면은 이제 내야의 두 달치 정도의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 달치냐 두 달치 뭐 별 차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좀 느낌이 다르죠. 세금을 1,000만 원 단위로 낸다고? 게다가
갑자기 내가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세금을 낼 정도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주식이 폭락합니다. 왜? 주식 팔아서 세금 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 구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버신 분을 봤으면은 대략 한 이번 올해에 들어온 금액이 4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비용으로 한 30% 1억 2천 정도를 썼다. 국민연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엄청나게 오르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한 400만 원 정도로, 400만 원까지 갔었나? 그냥 35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2억 8천, 2억 8천을 벌었으면은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9,4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2억 8천, 뭐 총해서 한 2억 7천, 그러니까 작품을 팔아가지고 내가 입금 받은 돈이 4억인데 여기서 내가 순수하게 남은 돈이 한 2억 7천 정도 된다라고 했었을 때 9,400만 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를 뺀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정도라고 대충 보면 되겠죠? 2천만 원 정도 빼면은 7,400만 원. 7,4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아까 2억 8천이면은 한 달에 한 2억, 그러니까 2,4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2,400. 그러니까 3배 정도 나의 세 달치. 네, 세 달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7천만 원 정도 되면은 넘어가면은 뭐 당연하게 7천만 원을 세금 내려고 이렇게 모아둔 사람도 잘 없을 거고, 네, 그럴 텐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세금 내셔야 될 때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에? 게다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건강보험료도 부가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사실상 세금으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과세 구간 3억에서 5억 정도를 벌었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억 정도 해가지고 내가 비용으로 한 2억 정도를 썼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500? 한 달에 3,500 정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하고 1억 5천인데 공제를 2,500만 원, 2,500만 원에서 1억 3천, 1억 3천 정도 낸다라고 보면은 3,500만 원 수익이었을 때는 1억 3천 만 원 소득세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내가 요것도 세 달, 대략 한 4달 정도. 네. 내가 1년에 번 거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뭐 드라마틱하게 사실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번 금액이 한 달에 3, 4천씩 벌었는데 이거를 뭐 아무리 비용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겠죠. 명목상 세율은 40%의 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4대 보험 계산기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직장인 4대 보험인 것 같은데, 제가 건강보험료, 직장보험료랑 지역보험료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작가분들은 지역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최고 구간이었던 연소득 기준에서 4억 2천만 원의 그 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볼게요. 뭐 이거는 그냥 대충 뭐 한 4억 정도, 집에 4억 정도 뭐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동차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상 보험료가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한 달에 3,500만 원 정도 벌었던 분을 봤었을 때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건강보험료 1년으로 치면은 한 3,6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고, 국민연금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미비하기 때문에 내긴 내는 거, 몇백만 원 내긴 내는데 저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내가 한 달에 3,500만 원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1년에 세금으로 내는 게 크게 퉁쳐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낸다. 그러면은 아까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3,500만 원을 벌었으면은 이걸 얼마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4억 2천만 원. 순수익이 4억 2천만 원이었으니까 아무튼 4달? 4달? 5달? 5달 정도의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하면은 내가 번 돈의 한 45% 정도를 나라에 납부를 한다. 되게 많이 내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1억 7천만 원을, 물론 건보료는 다달이 따로 내기는 하지만, 자, 여기서 뭐 그냥 여보, 소득을 아까 이게 얼마였죠? 2,4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2억 7천? 요 정도 됐었을 때 계산을 하면은 대략 200만 원 정도 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건보료가 2,400만 원. 여기서 국민연금 포함하고 뭐 하면은 한 1억 정도 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 벌었으면은 4달 정도의 수익, 나의 4달치 수익을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를 한다. 4달치, 5달치 정도를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아주 작은 구간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거의 안 내거나 환급을 받거나 뭐 진짜 많이 내봐야 몇백만 원 이 정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이렇게 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돈 많은 나쁜 놈들. 하지만 또 이렇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환급만 받는 사람들 내가 다 세금 내주는 걸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내시는 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서 세금 하나 안 내면서 건물 샀다라고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사실 수도권 쪽에서는 이제 그림 팔고 차고 팔고 하면은 세금 납부 같은 것들을 거의 정확하게 하지만, 뭐 조금 더 이제 외곽으로 가거나 하면은 서울만큼 이제 이렇게 제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한 5년, 10년 전 옛날에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은 세금 제대로 내신 분 잘 없겠죠. 네. 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좀 돈을 버시는 작가분들은 좀 억울하실 겁니다. 네. 억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구간이 올라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작품의 비중으로 봤었을 때 가져가는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계산해 드렸지만 작품가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50% 이렇게 갤러리에 떼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할 때마다 야 그럼 갤러리에 떼주는 게 제일 문제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거긴 뭐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뭐 이것저것 내 재료비나 이것저것 하면은 실제로 작가한테 많이 떨어지면 한 30만 원, 100만 원짜리 작품을 팔면은 작가한테 한 30만 원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소득이 이렇게 돼 가지고 세금 구간이 내는 게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팔았을 때 작가한테 20만 원 이하 한 15만 원 100만 원짜리 작품 팔면은 한 17만 원 정도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소득 구간이 늘어날수록 작품 대비 순수익은 하락합니다. 근데 재료 값 폭등 제가 봤었을 때 지금 30%? 20-30%?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부동산 같은 자산이 가장 먼저 올라요. 그런 다음에 서서히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값이 폭등한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이런 걸 조장하자는 건 아니지만 작품 가격을 올해랑 내년이랑 같이 똑같이 간다? 이거는 작품 가격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작품 가격을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재료값이나 뭐 이런 물가가 오른 걸 반영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작가분들이 20-30% 정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올해 특히 소득이 많아지신 작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1억, 2억 막 1억씩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사실은 작품 가격에 반영이 될 텐데 아니면은 좀 계산을 해보셔서 올해 미리 좀 반영을 하시는, 그러니까 내년이 될 때, 그러니까 5월 달에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영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료값 세금으로 나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물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배부른 소리다. 야, 나도 돈 벌면 그렇게 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네. 아무튼 뭐 세금 많이 낼 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작품이 잘 판매되면은 좋은 거죠. 네, 좋은 일이니까 좋은 마음이지만 깜짝 놀랄 거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라. 자, 그리고 무조건 어떤 세무사한테 맡기니까 줄여주더라. 그리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 안 내는데요. 저 그냥 환급 받았는데요. 이거 굉장히 물론 뭐 몇천만 원 인력 버시는 분들 가지고 나라에서 세무조사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한다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무사도 모르고 세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냥 뭐 낼 건 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이상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몰라요. 네, 저도 모르고 저도 제가 아는 한도 정도만 아니까 질문보다는 이보다 다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한테 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했던 것도 굉장히 약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